하면 정치권이 셧다운이 될 뻔했습니다. 이틀 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CBS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CBS 정규 방송을 중단했죠. 문제는요, 같은 프로그램에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연을 했던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가 진행자 오른쪽에 앉아서 약 6분 정도 출연을 했고요. 곧바로 이낙연 의원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기자와 접촉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같은 의자 그리고 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의원과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 30여 분 간격을 두고 같은 자리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그리고 맞은편에 통합당 최영도 의원이 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낙연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용민, 최영도 의원은 현재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낙연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원은 프로그램 출연 당일 이 경기 파주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4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렇게 추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와 진영 그리고 추미애 장관 또 있죠. 노영민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을 만났습니다. 하마터면 당 정청 관계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녀 원내대표 그리고 서른 최고위원에 이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 생활의 일부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웠던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이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 곧바로 단상에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김종민, 이인영, 박주민, 양양자 의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전 의원도 마지막 순서로 축사를 했는데요. 릴레이로 같은 마이크를 사용을 한 겁니다. 특히 발언자가 바뀔 때마다 마이크를 소독한다거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캡을 씌웠다가 교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어제 저녁부터 이 긴장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통상 아침에 여는 당 최고위를 오후로 미뤘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을 위해 회의를 잡지 않고 예의주시키로 한 건데요. 다행히 음성이 나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이 다음 주 전당대회를 이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잘 아시겠지만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됐죠. 참석자를 최소화하더라도 100명은 좋게 넘을 것으로 보여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국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8월 임시국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의원들과 보좌진, 또 정부 측 관계자와 각종 증인과 참고인, 여기에다 취재진까지 더하면 상임위 회의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이 상임위 회의실에는 이 정부 측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고 취재진 역시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진행이 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인데요.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 뒤로 보좌진 그리고 취재진들로 북적입니다. 카메라도 많죠. 그리고 또 후보자 뒤를 보면요.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이 저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진행 중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의원들 뒤에서 대기하는 보좌진은 몇 안 되고요. 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취재진과 카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후보자 뒤에 있는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역시 극소수입니다. 또 만일의 상황이지만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하지 못한다면 아예 국회가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에 국회는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이 원격 표결, 이 표결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시대의 소위 맞춤형 상임위라고 할까요? 반쪽 상임위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통합당 과방 의원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 재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을 불러 이른바 권연유착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30분 만에 산회가 되긴 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회의 소집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도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당은 위원장이 회의를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당 소속 박광원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게 아니라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다만 그 전제로서 의사 일정을 협의해 오시면은 내가 사회를 보겠다. 7월 28일 날 의사일정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 문제 제기를 같이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석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물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수석은 위원장의 지시만 따르는 그런 민주당의 국회 수석 전문위원인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이 안 나왔으니까 결국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맡게 되면서 21대 국회에 들어서 위원장석에 앉은 첫 통합당 의원이 셈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이거 위원장 대행을 해보니까 참 이 자리가 좋네, 높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